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재료 세 번째, 비철금속 재료입니다. 비철금속 재료도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철이 아닌 금속 재료를 이제 비철금속 재료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비철금속 재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철이 아닌 모든 금속을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리,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 텅스텐, 이런 대표적인 비철금속 재료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입니다. 구리는 비중이 8.96입니다. 철이 7.8이고요. 철보다 조금 더 무겁죠. 그리고 용융점은 1083도입니다. V는 7.8이고요. 철의 용융점은 1538도죠. 그래서 구리는 은 다음으로 열 전도나 전기 전도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전선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연성, 가공성이 좋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의 성질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리를 제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종류를 전기동, 그리고 정년동, 탈산동, 무산소동, 이 구리 종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리 그 자체로도 구리 순구리도 많이 사용하지만 구리 합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황동이 있습니다. 구리와 아연을 합금시킨, 구리와 아연의 합금, 황동이 있습니다. 자, 황동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구리에 아연을 집어넣은 함량에 따라서 이 황동을 부르는 용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중요한 순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연의 30%에서 연신율이 가장 커집니다. 황동을 아연을 30% 넣었을 때 연성이 가장 높게 되고요. 40에서 50% 넣을 때 인장 강도가 제일 높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톤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톤백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아연을 황동인데 황동의 종류에서 아연을 20% 이하로 집어넣은 황동을 톤백이라고 합니다. 톤백. 네, 색깔이 금색에 가까워서 장식용 악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73황동과 64황동이 있습니다. 73황동은 구리를 70%, 아연을 30% 넣은 합금이고요. 그리고 64황동은 구리가 60, 아연이 40% 들어있는 황동입니다. 그래서 각 주요 특징 및 용도를 꼭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문쯔메탈, 64황동을 문쯔메탈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쯔메탈의 용어도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황동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이 델타메탈이 자주 나옵니다. 고강도 황동 중에 하나인데요. 강도가 높은 황동 중에 하나입니다. 델타메탈은 64황동에 1%나 2%의 철을 집어넣어서 내식성과 강도를 높인 고강도 황동입니다. 델타메탈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황동은 자주 사용하기는 하는데 결함이 있습니다. 황동의 결함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연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응력 부식균열 또는 고온 탈아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균열은 황동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두면 가공함으로 인해서 생긴 잔류응력으로 균열이 나는, 금이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황동의 자연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지법은 제품을 만들면 도료, 페인트나 아연 도금을 해서 방지를 하고, 또는
250도씨 정도로 풀림, 어닐링을 해서 내부 변형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황동의 결함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동입니다. 구리합금의 대표적인 합금 중 하나죠. 청동은 구리에 주석을 집어넣은 합금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황동이 아닌 구리합금을 다 청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계에선 특히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청동이라고 합니다. 청동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주석을 4에서 5% 넣으면 연신율이 최대가 되고요. 25%에서는 취성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의 종류를 살펴보면 포금, 건메탈이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리 대포 할 때 그 포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12%, 아연을 1% 첨가한 청동입니다. 그리고 베어링용으로 쓰는 청동이 있습니다. 납을 포함한 청동입니다. 그래서 이따 또 나오겠는데요. 켈밋이 중요하죠. 켈밋이라고 하는 베어링 청동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납이 최대 42%까지 들어가는 청동입니다. 그래서 고속 회전용으로 사용하는 베어링으로 많이 쓰는 베어링 청동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고,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죠. 이게 자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황동의 히읗자와 아연의 Z자 둘이 끝, 알파벳의 끝이죠. 그리고 청동의 치읓자 S에 이 짝을 이루고 외우면, 암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특수청동입니다. 특수청동 중에서도 인청동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청동에 탈산제, 산소를 빼앗는 탈산제로 인을 첨가해서 산소를 모두 없앤 청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리합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대표적인 경량화 재료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2.74죠. 철보다 3분의 1 정도 가벼워서 자동차나 비행기 경량화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금속과 잘 합금이 되고요. 그리고 전연성이 우수하고 가공이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용융점이 660도고요. 그리고 주조제품 제작이 용이합니다. 특징을 꼭 알아두시고요. 알루미늄 합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주물용, 주조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이 있고, 또는 강도를 높게 올린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이 있고, 또는 내식성, 부식이 잘 안되게 하는 알루미늄 합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찾아보면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 로엑스라고 하는 이 합금, 그리고 Y 합금이라고 하는 이 합금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둘 다 이제 열을 잘 견디는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래서 고온 강도가 높은, 그리고 내열성이 뛰어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이 조성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퍼센테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는지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실루민은 실리콘이 들어간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실루민이라고 하고요. 네, 유동성이 좋아서 주조에 적합한 재료입니다. 이 실루민을
조금 개선한 게 라우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둘알루민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행기 항공재료로 쓰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표준 조성이 있습니다. 구리, 마그네슘, 망간, 실리콘.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 이 조성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볍고 고강도이다. 그래서 이 둘알루민을 개선시킨 것이 초둘알루민입니다. 초둘알루민. 둘알루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알루민의 마그네슘 함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인장 강도가 490MPa 이상, 미아나이트 주철 정도 되는 것이죠. 네, 강보다 더 높은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둘알루민입니다. 다음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부식에 잘 견디는 합금인데요.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은 이 용어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종류를. 다음은 니켈 합금입니다. 니켈은 합금에서 콘스탄탄이라고 하는 이 재료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니켈과 구리로 이루어진 합금입니다. 그래서 열전쌍이라고 하는 온도계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계라고 하면 이렇게 과학실에서 본 이렇게 빨간색 온도계를 생각할 텐데요. 이런 온도계는 200도씨 내외로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융금속이라고 하면 660도, 알루미늄 660도씨에서 녹죠. 660도의 온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이걸 사용하면 다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열전대라고 하는 이런 모양의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두 가지 금속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콘스탄탄입니다. 이 두 가지 금속의 온도 변화에 따른 기전력, 전기가 달라지는 기전 전압 차이를 이용해서 일정 온도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콘스탄탄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열전대 선으로 철과 콘스탄탄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죠. 그래서 800도씨 이하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비중이 1.74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보다 더 가볍죠. 그렇죠? 실용금속,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 중 가볍다. 용융점은 알루미늄과 비슷한 650도씨다. 그래서 마그네슘도 대표적인 경량화 재료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핸드폰의 몸체로도 마그네슘 합금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공기나 우주 항공 제품에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 텅스텐과 텅스텐 합금. 텅스텐은 용융점, 텅스텐 그 자체로는 용융점이 3400도씨입니다. 금속 중에서 가장 용융점이 높죠. 이런 텅스텐을 다른 금속에 합금을 시키면 용융점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철에다가도 텅스텐을 합금하게 되면 용융점이 올라가서 고융점 합금을 만들 때 사용하죠. 텅스텐은 고융점 합금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다음 주석은 납 다음으로 연한 금속인데요. 전연성이 우수합니다. 그 자체로는. 그리고 그 자체로는 용융점이 230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이제 합금하게 되면 저융점 합금, 융점을 내려가게 하는, 녹는 점을 내려가게 하는 그런 합금이 되겠죠. 그래서 저융점 합금의 성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 베어링용 합금입니다.
베어링용 합금에는 여러가지 합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화이트 메탈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융점이 조금 낮아서 부드럽습니다. 마찰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부드럽고 그리고 마찰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화이트 메탈. 그리고 아까 청동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구리계 베어링 합금 중에 하나죠. 켈밋. 켈밋이라고 하는 재료로 베어링을 자주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적응성이 우수하고 하중을 견디는 성질이 높고 그래서 고속 고하중의 베어링으로 사용하는 켈밋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비철금속 재료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리고 꼭 기출문제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